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부동산 대표 이무영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투자활동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또 다른 틈새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사무실에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상황은 2014년 6월 달에 25평형 소형 아파트를 매수해서 실제 거주하고 있죠. 그럼 1세대 1주택 당연하죠. 그리고 2018년도 10월에 재개발 구역에서 빌라를 매수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2, 3년 후에 매도 계획이 있는지 비과세 해당 사항을 질문한 내용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니까 이 주택은 주택수에서 빠지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되고 언제 매도해도 비과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상담은 2월 23일에 이루어졌고요. 이분이 매도를 희망하는 시기는 2, 3년 후니까 2021년 3월경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가 비과세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될까요? 정부 정책이 강화되었고 세율도 많이 올라갔고 서울 전역이 두동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다주택자가 되는 순간에 끔찍하죠? 재개발 구역 내의 빌라고 임대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했고 그 집이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 신청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됐으니까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인가는 90일 이내에 나오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되고 나면 계획에 따라서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입주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업자를 넣으려면 적법한 건물에, 건축물 대상이 있는 건물에 사업자를 넣는 건데, 건물이 철거됨으로 인해서 과연 지금 넣었던 임대사업자가 철거까지는 유지가 되겠지만 철거되고 나서 과연 임대사업자가 유지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대 등록이 안 되는 순간에 사업자 등록도 효력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착공까지, 철거에서부터 착공까지 이 기간, 3, 4년 되겠죠? 3, 4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이 임대사업자가 안 된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 하나가 주택이 있고 이 기간에는 물론 입주권이겠죠.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돼서 만약에 이전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 내 1가구 2주택이니까 10% 중과를 맞죠. 입주권을 매도한다면 물론 일반 세율이겠지만 이제 차액이 얼마 남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반 세율로 갈 거고요. 물론 둘 다 매도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지금 양도를 고려해서 비과세를 지금 검토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철거 전까지 상담이 들어온 이 시기에서 철거 전까지
약 2년 정도, 이 기간이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도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자. 이 현재 주택은 수색 역세권이라고 하는 커다란 호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나서 검토를 하시라. 그리고 이제 상담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득세법을 뒤져봤죠.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55조가 1세대 1주택의 특례인데 1항부터 24항까지 많아요. 24개 항목이 있어서 몇 페이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22항에 가니까 한 세대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는 게 있어요. 결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을 매도하고 이후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죠. 22항 2호에 가서 2호 남목에 가니까 임대기간 요건 산정 특례가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1, 6개월 전부터 준공일 6개월 후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워서 몇 번 이거 읽어봤죠. 임대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뒤집어서 표현하면 임대한 기간에 포함되느냐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뒤지다가 원하는 내용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세제한 특례법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명확해지는 거예요. 조세제한 특례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8년이 되겠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두고 있는 건데, 요건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해라 이거예요. 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자체에 하는 거죠. 소득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동시 충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향후에 장기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벌어진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과세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거죠. 양도인 입장에서. 세무서에서 알아서 당신이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찾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97조 5에 가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양도소득세 감면인데 3호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또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1, 6개월 전부터 준공일 6개월, 준공 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는 임대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어요. 소세제한 특례법을 뒤지는 순간에. 보죠. 관리처분이 일어났어요. 중간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착공하고 입주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소득세법에서는 임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금을 과세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기간은 다시 채우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철거가 벌어지고 입주할 때까지 이 기간은 주택이 없잖아요.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수가 없죠. 이걸 유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이 사업자 등록도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 있는 겁니다. 관리처분 인가 6개월 전에서 준공 후 6개월까지 임대한 것으로 봐야만이 이 등록이 유효하죠. 그래서 이 사업자가 유효한 것이 들은 거잖아요. 맞구나.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좀 잘못한 거죠. 다시 볼게요. 관리처분 인가 관리처분 이 정도에서 관리처분이 났다라고 보고 여기서 입주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입주 6개월 입주 후 6개월 여기까지 관리처분 인가 전 6개월 이 기간 전체적으로 요 기간이죠. 이 기간에는 세무당국에서 보면 혜택을 가능하면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 기간에는 포함시켜주지 않겠다는 취지죠. 중간에 철거에서부터 입주까지 이 기간이 임대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 사업자가 유지돼야만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 한 주택을 매도했을 때 중과되는 부분을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등록을 했으니까 관리처분 인가 6개월 전까지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사업자 기간을 유지를 두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기간이 만약에 2년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6개월 내에 임차인을 집어넣고 임대사업자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만 이 기간이 6년이 흘러가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8년 장기 임대주택이 되잖아요. 요건을 다 충족하는 거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때 혜택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세법이 많이 강화되고 복잡해져 가지고 저도 이 상담 사례를 통해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향후 어떤 이건 잘못됐네요.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재개발 혜택 본다고 그랬죠? 재건축 혜택 본다고 그랬죠? 리모델링 사업 어떨까요?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법에서는 세 가지만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재개발, 두 번째 재건축, 세 번째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은 혜택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아파트들은 향후에 양도 아주 위험한 상황,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 아파트를 매수해서 임대사업자를 집어넣는데 이게 향후에 진행이 됐어요. 철거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랬죠. 다시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기간 동안에는 철거하고 공사하고 입주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그건 주택이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는 이제 물론 입주권이 되게 그렇죠. 주택이죠. 다주택자에 해당돼서 중과 부분이 필이 걸린단 말이죠. 이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수용 부분은 조금 성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뺄 걸 그랬네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소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 활동의 어떤 틈새 측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았습니다. 예, 궁금하거나 이러신 내용들은 댓글로 질문하셔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